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미리 보여준다면 그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으십니까? 2024년 세상은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갈등, 미중 패권 다툼,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덮치는 불길한 그림자.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50년 후의 미래를 예언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예언은 이미 몇 가지 현실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제 2050년까지 펼쳐질 미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4년 늦여름 중국 쓰촨성 깊은 산중에 위치한 룽청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새벽마다 강가에 나타나 달빛 아래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류제나오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라디오조차 귀했던 1974년, 그는 현대인들만이 알 법한 단어들을 불현듯 내뱉곤 했습니다. 그의 언행은 마치 반세기 뒤에서 온 사람 같았죠. 류제나오는 매일 새벽 안개 낀 강가를 홀로 거닐었습니다. 여명의 빛 속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물빛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묘한 불안감을 주었고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의 특이한 행동을 몰래 관찰하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진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우연히 들여다본 그 수첩에는 기이한 숫자열과 미래의 날짜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보름날 밤, 류제나오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저물고 대지가 흔들릴 것입니다. 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의 음성은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그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붉은 태양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예언을 남긴 후 류제나오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을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에 떨었고 마을의 연로한 이들은 저 사람이 무언가를 본 게 분명하다며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물을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76년 류제나오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역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절대적 권력자였던 마오쩌둥 주석의 갑작스러운 서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죽음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죠.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류제나오의 말을 더 이상 허황된 것으로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로 마오쩌둥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사람들은 류제나오를 경외와 공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언이 실현되면서 이제 누구도 그의 다음 말을 가볍게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류제나오의 첫 예언이 현실이 된 그 순간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방랑자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류제나오의 두 번째 예언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마오쩌둥의 죽음 이후 류제나오의 예언은 더욱 무게가 있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진 이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올 새로운 예언이 무엇일지 불안과 기대 속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류제나오는 다시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숨겨진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3년 후 대륙의 심장에서 들불처럼 타오르는 바람이 불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로 시작하여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미친 소리! 라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첫 번째 예언이 적중했던 것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유제나오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징조들을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토론으로 시작하여 벽에는 그들의 글이 가득할 것이고 지식인들은 강단에서 새로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유제나오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작은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토론 모임이 늘어났고 벽보가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인들은 강연에서 조심스럽게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마침내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류젠하오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자유와 변화를 외쳤고 그 결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국가적 통제와 정치적 긴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류제나오의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떨리는 손길, 그리고 깊은 한숨에는 이미 그 비극적 결말을 알고 있는 자의 슬픔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와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류제나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현대사에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류제나오의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렬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매료되었고 불안감 속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991년 겨울,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어느 밤, 류젠하오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낡은 종이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2050년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그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촛불만이 깜빡거리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류제나오가 첫 번째로 가리킨 곳은 중국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 속 중국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2050년에 중국은 6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국 연방, 동부연합, 남중국, 티베트 공화국, 신장 독립국, 내몽골 연방. 마치 거대한 용이 6마리의 뱀으로 갈라져 서로를 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억눌린 목소리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그 힘이 결국 대륙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지도의 오른쪽 아래로 향했습니다. 일본 열도였습니다. 지도 속 일본의 본토 대부분은 희미한 점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섬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이름은 기억조차 흐릿해지겠죠. 그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는 침묵과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류제나오는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그 순간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두렵게 만든 걸까요? 한반도의 운명을 예견하는 그의 마지막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류제나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낡은 종이 위에 그려진 지도의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옮겼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한반도. 그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빛을 품게 될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더 강한 어둠을 넘어 이곳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언 속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류제나오의 예언 속에서 한반도는 2040년대에 남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며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특히 통일 과정에서 한반도만의 독특한 방식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라 말했습니다. 평화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이전에 어떤 분단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통일의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오르는 빛에는 강한 바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곳이 중심이 되어 동쪽의 혼란과 남쪽의 분열을 견뎌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그의 말 속에서 그려진 한반도의 미래는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류제나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말 속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과 경제력을 넘어 문화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오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한 경험이 오히려 미래를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떠나버린 자리, 이곳은 그 공백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류제나오의 예언 속 대한민국은 단순히 하나의 통일 국가가 아닌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나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한반도가 지닌 창의성과 역동성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 말했고, 특히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마치 그가 믿어 의심치 않는 듯한 목소리로 전한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그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등불처럼 빛나게 된다는 그의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마을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안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을 광장으로 향하자 사람들 사이에는 숨죽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안의 등장에 놀라 뒤로 물러난 마을 주민들은 조용히 속삭였죠. 드디어 저자가 문제를 일으킨 걸까? 그 사람 정말 잡혀가는 건가? 공안은 주민들 틈을 헤치고 류제나오를 주시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류제나오, 당신을 국가에 해를 끼치는 불온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체포하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몇몇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젓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예언자임을 증명한 후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걸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류제나오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공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이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공안이 다가와 그를 체포하려는 순간 그는 뒤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빛이 머물던 자리는 깊은 어둠에 잠길 것입니다. 공안 중 한 명이 그의 말을 거칠게 끊으며 주절거리지 마라. 라고 소리쳤지만 류제나오는 잠시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열망과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자 하는 강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 후 다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말을 더욱 진지하게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말했던 균형이라는 단어는 마치 주문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이는 후일 동아시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류제나오의 예언과 경고는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하나의 신화처럼 남았습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예언하면서도 그 빛나는 미래가 균형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다고 경고한 류제나오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류제나오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말한 균형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또 다른 예언의 시작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류제나오의 충격적인 예언과 그의 미스터리한 사라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균형이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가정과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균형의 의미는 무엇일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류제나오의 마지막 예언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을 느꼈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채널에는 이런 신비로운 운명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운명의 메시지를 함께 풀어가요.